TC본더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갈등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IR까지 미루면서 이 갈등이 좀 해소되지 못하려는 그런 기미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때 협력업체였던 곳이 이제 적이 될 수도 있고 적이었던 업체가 또 협력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무한 경쟁 체제에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기업 간 그동안 좀 공고했던 그 벽이 좀 허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의 강력한 동맹에 속해 있던 업체보다는 속하지 못했었던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그 뭐 HBM 공고 그 구축이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빈틈을 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에 공고했던 연합전선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반도체 시장도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죠. 특히 한미반도체가 이제 IR을 1분기 실적 발표인 5월 15일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4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기 이유는 사실상 SK하이닉스와의 갈등 말고는 연기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때문에 미룬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5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니까 거의 한 달 정도를 미룬 거죠. IR 일정 연기는 하이닉스와 HBM 핵심 장비인 열압착 TC본더 공급 갈등이 빚어진 직후 이루어졌다. HBM은 이제 D램을 이렇게 적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적층했을 때 이걸 뭔가 접착제 같은 걸로 좀 붙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붙이는 역할을 TC 본더가 했다는 거죠.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HBM의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TC 본더는 그 HBM 생산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D램 결합하는 장비인데, HBM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데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로만 받다가 이제 하나세미텍으로부터도 TC본더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그 공급사를 다변화했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가격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슈가 요거죠.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725억 규모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주식 증여는 특이한 건 아니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지금 했을까? 이 부분이죠.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가 높을 때 하고 싶을까요? 낮을 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SK하이닉스랑 갈등이 있는 이 시기에 주식을 증여한다라는 것은 지금이 주식의 주가에 좀 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이건 역시도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한 그 증여 규모가 725억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에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측에서는 지금이 이제 주가의 저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보면 결국은 이제 TC본더를 둔 갈등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한미반도체가 IR을 뒤로 미룰 만큼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해서 일단은 좀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가 지난달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하나세미텍과 열대 안팎 420억 규모의 HB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미반도체로부터의 단독 공급이 깨졌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랑 아니면 마이크론을 비롯한 다른 HBM 업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주변에 밀려나 있었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가 연계돼서 어떤 효과를 낼지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8년간 TC본더를 하이닉스에 100% 독점 공급했던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근데 일단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견제를 하죠. 후발주자인 ASMPT,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 TC본더는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기술력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하나세미텍으로부터 공급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다만 이제 그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겠죠. 정도가 미미하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단독 공급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두 군데 이상에서 공급받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가격 협상력에서도 더 좋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세미텍이 그래도 공급받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기술력 차이가. 그러면 계속 공급받기는 어렵겠죠. 요거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SK하이닉스의 행보가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이제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고객사보다 3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TC본더를 공급해왔다는 거예요. 30% 가까이 할인됐으니까 상당히 싸게 공급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세미텍은 정상가로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정상가로.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세미텍의 TC본더가 한미반도체 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데 더 비싸게 하이닉스에 판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납품가 28% 인상을 통보했어요. 왜 28%예요? 정상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근접하게. 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본더 납품가격을 인상한 것은 처음이다. 특이적으로 CS 엔지니어 전원을 철수시키며 압박을 가했다. 이게 반도체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단순히 팔았다. 장비 같은 경우 특히 팔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판 다음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고장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애프터 서비스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비를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CS 엔지니어까지 철수시켰다는 것은 그 압박에 대한 강도를 상당히 높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그 파운드리 부분의 강자잖아요. 파운드리 부분에 강자할 수 있는 이유는 TSMC의 엄청난 기술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TSMC가 가지는 고객과의 후속 관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TSMC는 새벽 2시든 3시든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장비 라인을 고치고 수정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이런 긴밀한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TSMC가 지금의 그 파운드리의 강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의 특징이라면 또 특징이죠.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년간의 동맹에 균열이 생겼죠. 어떤 관계가 나올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망의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하나세미텍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장비사 애까지 협력에 나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로서는 입장이 애매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하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허침해 소송 때문에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요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경쟁에서 어쨌든 눈에 띄게 드러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이제 SK하이닉스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잖아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삼성전자가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성능 좋은 TC본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호적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엔비디아도 공급사 다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에만 받긴 부담스러우니까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신규로 받고 싶어요. 그 부분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갈등이 빨리 봉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타 반도체 업체까지 영향이 간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한미반도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특히 주식 중역까지 진행이 됐고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완만한 우상향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일단 다음 달에 그 IR 관련돼서 내용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때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거니까 5월 말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IR 전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